안녕하십니까. 발표하기에 앞서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발표 시간을 10분을 넘기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어레이싱 총괄 팀장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스타 프로젝트 최종 보고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의 목차로는 가장 먼저 팀원 소개부터 시작하여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소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어레이싱의 팀원으로는 김근묵 지도교수님 아래에 파워트레인팀, 콘텐츠 제작팀, 덕트 설계팀, 프레임 설계팀, 펜 설계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스워트 분석을 통하여 강점, 약점, 기회, 그리고 위협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 팀의 강점으로는 충분한 팀원 수로 역할 분담이 수월하며 다양한 기술 접목 및 팀원 협업이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약점입니다. 학업을 병행하여 부족한 연구 시간과 현장 작업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한국 최초의 플라잉카 개발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배운 내용을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플라잉카 안전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플라잉카를 제작하는 데 있어 국가의 부품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스워트 분석을 통하여 총 4가지 전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강점과 기회의 조합인 SO 전략입니다. 전공 과목을 플라잉카 관련 내용으로 연관지어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고 높은 장벽의 인증 시험을 뛰어넘어 한국 최초의 기준이 되며 파란 학기를 통한 더욱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은 약점과 기회의 조합인 WO 전략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경험으로 플라잉카를 개발하며 많은 팀원의 역할 분배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스타 프로젝트의 타 팀들과 협업하여 좀 더 효율적인 플라잉카 개발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점과 위협의 전략인 조합인 ST 전략입니다. 시뮬레이터 팀과 협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교 내 제작 환경을 활용하여 플라잉카의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점과 위협의 조합인 WT 전략입니다. 신뢰성이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의 협조를 통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시켜줄 것입니다. 다음은 플라잉카에 대한 시장 분석 결과입니다. 우선 저희는 전체 시장을 전 세계 항공시장으로 정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한 결과 전 세계 항공시장의 규모는 올해 2020년 기준 약 6천억 달러의 규모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체 시장 중에서 조건을 고려해 저희가 도달 가능한 시장의 크기인 2호 시장은 드론 시장으로 정해서 조사를 한 결과 2020년 기준 산업용, 소비자용, 군사 및 정보용을 합한 총 약 123억 달러의 규모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호 시장 중에서 저희가 실제 점유가 가능한 시장인 수익 시장은 플라잉카 시장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으로 정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아직까지는 안전적인 문제 및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2025년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약 147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어레이싱 팀이 플라잉카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국내 플라잉카 시장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는 타 기업의 플라잉카와 차별화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에어레이싱 플라잉카는 타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수한 덕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틸팅 기능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기업들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도로 주행 기능까지 추가로 탑재할 예정이 있습니다. 도입 하면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의 추진 계획입니다. 우선 8월 스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각 팀별로 설계 및 어셈블리 작업을 하고 설계된 자료를 토대로 CA 분석을 하였으며 각 컨셉에 맞는 플라잉카 도면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9월부터 파란 학기를 시작하며 각 팀별로 필요한 부품을 주문하고 4분의 1 스케일의 드론을 제작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1대1 스케일의 플라잉카를 완성시켜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팀은 총 3가지 개발 컨셉으로 도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발 컨셉은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알루미늄 각 파이프 프레임 및 싱글 덕트를 사용하였으며 H형 쿼드코프터 프레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8개의 모터 모두 다 동축 방향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팀의 두 번째 개발 컨셉입니다. 우선 저희는 경량화를 시켜주기 위하여 카본 파이프 프레임을 사용하였으며 추력 향상을 위하여 EDF 형태의 추진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이시는 영상은 저희 설계팀이 각 파트별로 도면을 완성시킨 후 카티아로 어셈블리 시뮬레이션한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세 번째 개발 컨셉입니다.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플라잉카 컨셉과 가장 유사하며 바퀴 또한 달려있어 도로 주행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체 중심부에 수평 방향 전용 방식의 덕트 및 펜을 사용하고 있어 비행 시 노즈 다이빙 효과를 최소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에어레이싱 팀이 플라잉카를 제작하는 데 있어 총 개발 비용이 약 9천만 원 정도로 소요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각 팀장들로 나와서 자세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레임 팀장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프레임 팀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프레임 팀은 기존 소형 드론에 비해서 강성과 안전율을 높이며 구조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희 프레임 팀은 3가지의 목표를 정하고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안전성, 경량화, 단순화입니다. 저희는 기본 프레임 제작에 앞서 효율적이고 간단한 프레임을 선정함에 있어 폴란드에 있는 제트손사의 프로토타입 플라잉카를 벤치마킹하여 설계 후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상의 프레임 완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알루미늄 프로파일 소재를 활용하여 1단계 초기 프레임을 설계하였고 그 결과 고중량으로 인한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각 파이프로 재질을 변경하여 2차 프레임을 설계하였고 그 결과 무게 감량에는 성공하였지만 알루미늄 프로파일보다 방성이 부족하여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카본 파이버 재질을 이용하여 3단계 최종 프레임을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게가 획기적으로 감량되었고 강성 또한 매우 안정적으로 확보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3단계의 무게를 재본 결과 1단계에서 100kg, 최종적으로 3단계에선 26kg으로 감량하여 총 74kg을 감량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프레임과 3단계 프레임에 각 1m당 3000N의 힘을 가했을 때 강성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3배 이상의 강성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프레임팀은 카본 파이프 재질을 이용하다 보니 용접과 가공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연결 및 자폭부에 브라켓을 추가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티아 CA1을 활용함에 있어서 프로폴타이즈를 사용하는데 카본 재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프레임팀이 따로 값을 더해서 대입한 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프레임팀의 최종 발전 가능 방향입니다. 새로운 벡터 방향의 펜 및 덕트를 추가하고 바퀴를 추가하여 실제로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며 공중에서도 제자리 선행가 가능한 플레잉카를 제작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프레임팀은 총 약 1,800만원, 프레임 700, 브라켓 1,500, 1,050, 안전장치 50만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견적서 또한 구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덕트팀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트팀 팀장 김상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트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트는 탑승자와 주변 사람 및 블레이드를 보호하고 출력 대비 추력 향상이 되며 소음 및 와류 현상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덕트 개발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싱글 덕트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형상을 모델링하였습니다. 2단계는 리어 컨덕트 8개를 사용하여 추력을 향상시켰습니다. 3단계는 리어 컨덕트와 덕트 라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의 공식을 활용하여 덕트의 매경값, 클리어런스값, 펜과 덕트 끝 사이의 거리를 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카티아로 모델링한 후 CFD를 사용하여 유속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리어 컨덕트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컨덕트는 외부 표면, 배출구, 블레이드, 날개 고정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속이 꽉 차 있는 형태로 모델링하였으나 무게 감소를 위하여 두께 ET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 후 CFD를 사용하여 유속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1단계보다 3배 정도의 효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추후 계획으로는 리어 컨덕트 8개와 덕트 라인을 사용하여 추력과 직진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마스터, 몰드, 시제품 총 견적으로는 4,4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펜 설계 및 제작팀이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펜 설계 및 제작팀장 조성욱입니다. 펜 설계 및 제작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펜 설계팀의 첫 번째 목표로는 우선 이번 학기를 통해 CFD의 사용법과 그 사용을 통해 나온 값의 해석을 필요한 이론을 학습하는 데 첫 번째 중점으로 두었고, 두 번째로는 유인 드론의 기체가 뜨기 위한 목표 추력 값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추진체를 설계하는 데 두 번째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 진행 과정으로는 첫째, 날개의 유체역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유튜브 영상과 관련 논문을 참고하여 조사 및 탐구 활동을 선행하였고, 벤치마킹에 활용할 효율적인 회전체의 형상자료 조사를 먼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솔리드웍스와 카티아를 활용하여 3D 설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3D 모델링을 바탕으로 그 솔리드웍스 바탕의 플로우 시뮬레이션, 즉 CFD를 사용해서 유체 흐름을 가시화하였고, 그런 가시화된 유체 흐름을 분석하고 원하는 추력값이 나왔는지 산출된 값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요약드리자면 팬 또는 프로펠러의 조건값, 즉 피치값, 기값, 직경 등 다양한 변수들을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3D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델링된 파트 디자인을 어셈블리 후 CFD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값을 이제 유체 흐름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으며, 피드백을 통해 끊임없이 원하는 추력 값이 나올 때까지 각각의 변수를 조정하며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번 프로젝트 때 목표 추력을 달성하는 회전체 형상을 설계하는데 설계를 하였습니다. 우선 그 결과로는 각각 3개의 회전체 형상과 덕트의 조합으로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첫 번째 타입으로는 A 프로펠러와 A 덕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500rpm에서 13kg의 추력이 발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초기 설계된 조합이어서 그런지 덕트 하단부에 링 현상의 소용돌이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덕트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볼텍스를 파악하였습니다. 두 번째 형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조합으로는 B 프로펠러와 B 덕트입니다. B 프로펠러는 기존 앞에서 보여드렸던 A 프로펠러의 피치값과 각각의 변수값을 조정하는 프로펠러로,
프로펠러이고 B 덕트는 이제 덕트 팀에서 그 설계 공식을 적용해서 만든 덕트로 CFD를 돌려본 결과 2,500rpm에서 30kg, 첫 번째 대비 2배 가량의 추력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볼텍스가 더욱 심해졌고 그 덕트 하단으로 발생되는 유체의 흐름이 360도 방향으로 고르게 분산되지 않고 물줄기 쏘듯 이렇게 집중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팀은 이번의 조합이 덕트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앞서 보여드렸던 두 번째 조합과는 다르게 이제 블레이드의 개수를 더욱 늘려 팬의 형식으로 CFD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A팬과 C 덕트이고 5000rpm에서 18kg의 추력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여드렸던 프로펠러와는 다르게 이 팬 형식은 저 RPM에서는 저추력이지만 고 RPM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출력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CFD로 이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보시는 것 같이 유체의 흐름이 360도로 고르게 분산은 되지만 똑같이 앞에서 첫 번째 조합과 마찬가지로 링 현상의 소용돌이와 그 다음 볼텍스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합입니다. 네 번째는 B팬과 D덕트입니다. B팬은 앞에서 세 번째 팬의 변수 값을 다시 재조정해서 직경과 블레이드 값을 조정한 팬이고 D덕트는 최종적으로 그 덕트의 단면부를 항공기의 날개의 단면 형상에 착안해서 에어포일 형상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 같이 추력값은 5000rpm에서 22kg, 앞에서 세 번째보다 추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볼텍스를 없애는 데 성공하였고 이제 나머지 세 개의 조합과는 다르게 상단부와 하단부에 그 스피너콘이라는 꽃갈 모양의 구조물을 부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돌린 결과 이 스피너콘을 따라서 생성되는 수월, 이 소용돌이가 형성이 되는 것을 파악을 하였으며 이 수월이 형성을 됨으로써 더욱 유체 흐름이 이렇게 응결이 되도록 해주는 형상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유인드론의 회전체로 4번 조합의 회전체를 적용할 계획이며 앞서 보여드렸던 그 스피너콘이라는 것이 위에 있는 꽃갈부와 아래에 있는 꽃갈부입니다. 또한 보잉 787기의 덕트 형상을 착안해서 이렇게 덕트 하단부 스커트부에 이렇게 물결 무늬의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덕트가 회전체가 유체가 이제 덕트를 통해 빠져나올 때 집중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더욱 잘 퍼지도록 해주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네 번째 조합을 더욱 심도 있게 CFD 해석을 돌려본 결과 1000rpm에선 94N의 추력이 발생하였고 3000rpm에선 150N, 5000rpm에선 220N, 10,000rpm에선 820N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82kg, 즉 10,000rpm에서 82kg의 추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CFD 결과가 나왔고 토탈 스러스트 값을 팬의 스러스트 값과 덕트의 스러스트 값의 합을 방정식으로 넣어가지고 CFD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덕트의 추력값이 전체 추력값의 약 1.5배의 효율을 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팬팀은 이번 최종 유인드론에 사용할 회전체로 4번 회전체 조합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파워트레인 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워트레인 팀장 임동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6주 동안의 스타 프로젝트 동안 드론의 구조와 원리를 파악하고 휴 그라운드 컨트롤을 이용하여 드론을 세팅 및 매트랩을 이용하여 자체적인 FC 펌웨어 개발, 비행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수집된 비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후 8학기에 제작될 유인드론의 FC를 세팅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픽소크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FC를 바탕으로 큐 그라운드 컨트롤과 미션 플래너를 이용하여 드론 세팅을 진행하였고 그와 동시에 매트랩을 이용하여 자체적인 FC 펌웨어 개발을 연구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큐 그라운드 컨트롤을 이용한 드론의 세팅 모습입니다.
조종기 트림 설정, 라디오, 채널 기능별 설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론을 세팅하면서 저희는 계속되는 에러 코드와 싸웠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에러 코드를 해결한 후에는 저희는 각종 센서의 교정, 수신기, 텔레메트리 정착, 모터 및 ESC의 작동을 확인하였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매트랩을 설명드리기 전 드론의 간단한 제어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종기의 신호를 FC가 수신한 후 FC는 기체의 상태를 확인하여 각각의 ESC의 회전량을 제어하고 모터가 회전하게 됩니다. 또한 호버링은 드론 비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모터의 추력을 연속적으로 제어하여 드론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드론이 호버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속도, 자이로, 기압계, GPS 등의 센서가 사용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시뮬링크와 TX4 지원 패키지 팩이며 FC 제어를 위해 펄스 값을 조절하여 모터를 제어하는 코드, 펄스 값을 읽어내는 코드, 메인 채널과 억스 채널을 통한 통신 코드, 각종 GPS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코드를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세 제어, 위치 추적, 랜딩, 호버링, 자율비행까지도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파워트레인 팀은 약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될 예정이며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견적서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팀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콘텐츠 제작팀장 최영우입니다. 저희 팀의 활동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크게 두 가지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거기에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영상은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하여 아이폰 X 광고를 패러디해서 저희 팀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고 그 다음으로는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팀의 채널입니다. 유튜브에 fly_amc를 치시면 저희 채널에 들어가셔서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팀원 활동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였습니다. 편집할 때 처음에는 곰믹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보자 전용 프로그램이어서 사용법을 익히기가 쉬웠지만 원하는 효과를 주기 어려웠고 영상의 질 또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전문가 전용 프로그램이어서 원하는 효과를 모두 줄 수 있었고 영상의 질 또한 확실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편집 실력 향상을 통한 영상의 질 향상과 업로드 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콘텐츠 제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플라잉카에 관해서도 공부하여 제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여 저희의 활동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일에 하나씩 정기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여 시청자의 유익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타 프로젝트 기간 동안 각 팀 팀장들이 느낀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레임 팀원으로서 프레임을 설계함에 있어 프레임의 구조적 활용도를 높이고 강성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나 카티아, FEM이 활용도가 떨어져 보충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 과정과 알고리즘 설계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려웠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여 극복하였고 부족한 점을 알게 되어 더 보충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평소 관심 있었던 전산 유체 해석 프로그램 CFD의 사용법과 유체역학적 지식을 습득하였으나 그 진입 장벽이 크다는 것을 느꼈고 관련 유체역학과 기계공학적인 지식을 더욱 익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대표 홍보 영상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에어레이싱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